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이 말은 절망에서 나온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료실에서 듣다 보면 의외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고 당장 불편한 것도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번 포기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의사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멈췄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 어제의 실패 경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작은 요소들이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그만해도 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과정이 더 빨라집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지고 변화가 눈에 띄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검사 수치는 아직 조정 가능한 범위인데 환자분의 표정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이 간극이 의사에게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를 나이에서 찾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나이는 설명처럼 보일 뿐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무너진 경험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봤지만 큰 변화가 없어서 해당 없었고 그 기억이 다음 선택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은 결과가 없었다고 느낀 일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사들이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는 몸의 한계가 아니라 경험의 해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 예전에도 들어봤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느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의 포기는 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피하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반응합니다. 아직 늦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포기해야 할 시점인가? 라는 질문을 조용히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을 뿐입니다. 포기를 선택하기에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바로 지금의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포기가 어떻게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굳히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기라는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주 긴 시간을 혼자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아직 포기가 아닙니다. 단지 확신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반복되면 조금씩 의미가 바뀝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몸의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단계에서도 아직 포기는 아닙니다. 이 시점의 마음은 불안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확신 없는 노력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결론을 서두릅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지침이 숨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은 중간 과정을 지우고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는 몸의 한계가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피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혼자서 버티려고 할수록 더 커집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환자분들은 한동안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한동안은 몸이 반응하기에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즉각적인 결과보다 환경의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과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환경의 변화를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포기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주변의 말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지인, 가족의 한마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이 말들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은 포기를 정상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은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목소리를 한꺼번에 떠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보라고 말합니다. 몸의 느낌, 하루의 피로도, 생활의 리듬, 이 요소들은 아주 천천히 변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포기는 대부분 이 변화를 보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몸의 반응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딱 이 과정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포기는 갑자기 오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중장년이 이 과정을 지나며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기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말을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면 괜찮지. 다들 이렇게 산다. 지금 바꿔도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이 말들은 자기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로 반박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들이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칠수록 변화를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인생의 여러 역할을 이미 충분히 해냈다고 느낍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휴식의 욕구가 변화까지 멈추게 할 때입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로 바뀌는 순간 혈관의 환경은 그대로 굳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자기 합리화는 비교입니다.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멀쩡히 산다. 이 비교는 당장의 안심을 주지만 미래의 선택을 줄여버립니다. 의사들은 이 비교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혈관의 반응 속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의 몸을 판단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자기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중장년이 되면 변화를 시작할 때 이제 와서라는 말이 자주 붙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스스로를 늦은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의사들이 이 지점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가 논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사람 스스로 그 생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시간을 두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귀찮아서라기보다 실망하기 싫었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실패를 피하기 위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시도했다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또 한 번 좌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의사들은 이 선택을 책임 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완전히 바꾸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만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자기 합리화의 힘을 조금 약하게 만듭니다. 변화가 모두의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람은 더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선택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생각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딱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부끄러울 필요가 없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는지, 그리고 그 지침이 어떻게 포기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몸의 피로는 대부분 잠시 쉬면 조금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쉬어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마음의 피로가 더 빨리 쌓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노력을 해도 반응이 느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현실의 강역이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언도 부담으로 들립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선택을 단순화합니다. 복잡한 가능성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친 마음은 압박에 아주 민감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이 말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경험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피로가 쌓이면 사람은 결과를 상상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은 이 선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줄여야 할 때구나. 기대도 부담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줄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괜찮다는 말, 지금 상태에서도 선택은 남아있다. 는 말이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다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을 책임자로 몰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라는 생각은 마음을 더 고립시킵니다. 의사들은 이 생각을 가장 먼저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이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과정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딱 이 상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마음의 피로가 왜 아무 변화도 없다는 느낌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떻게 포기를 확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생각은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시작할 때 무의식적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며칠, 몇 주 혹은 한 달쯤 지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깨지는 순간 실망은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의사들이 이 지점을 가장 조심하는 이유는 변화가 느리다고 느끼는 순간이 포기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직 반응하고 있는데 사람의 판단이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미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 있었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의미 있는 변화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덜 지치는 것, 아침에 몸이 덜 굳은 느낌, 하루를 마칠 때 긴장이 조금 풀린 상태. 이런 변화들은 너무 조용해서 사람의 기대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조용한 변화를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입니다. 이 판단이 반복되면 노력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피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피로는 포기를 부릅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결과를 묻기보다 과정을 다시 봅니다. 지금의 하루가 예전과 완전히 같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작은 차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변화는 항상 크기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는데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혼동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젊을 때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해도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기에 지금의 속도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지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몸의 반응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하나는 조금 더 기다리는 선택, 다른 하나는 지금 멈추는 선택입니다. 의사들은 이 중 첫 번째 선택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기대의 기준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존재를 보는 기준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변화의 언어를 몸에서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변화는 항상 눈에 보이기 전에 느낌으로 먼저 옵니다. 이 느낌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포기의 문턱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의사들이 이 시점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유, 그리고 왜 이때 조금만 더 붙잡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시점은 상태가 가장 나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지켜보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 환자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눈에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사 수치가 급격히 나쁘지도 않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몸은 아직 신호를 보내고 있고 조정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의사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포기는 몸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피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면 결과가 보일 수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생활을 조금 조정한 뒤 몇 주가 지났지만 본인이 기대한 만큼의 변화는 느끼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결론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아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이 조용한 구간이 가장 버티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호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결론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점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은 방향이 맞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의사들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기준이 날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몸의 느낌, 하루의 피로도, 생활 리듬의 안정입니다.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변화는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의사들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만 더 붙잡아주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음 선택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봤는데 안 됐다. 는 경험은 사람을 더 쉽게 체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금 더 이어가서 작은 변화라도 직접 느끼게 되면 그 경험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의사들은 이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조언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조금만 더 같이 지켜봅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딱 이 지점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불안함으로 느껴진다면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비교가 이 중요한 순간에 포기를 더 쉽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비교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포기를 불러옵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의 기준에 겹쳐 놓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괜찮아 보이네. 주변에 보면 아무 관리 안 해도 멀쩡한 사람도 많다. 이 말들은 당장의 안심을 주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무디게 만듭니다. 의사들이 비교를 가장 위험한 요소로 보는 이유는 이 비교가 몸의 신호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그 차이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도 이렇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 환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 친구는 도처 안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이 말 뒤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안이 잠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아주 짧게 작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비교는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 비교는 현재의 몸을 늘 부족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은 행동을 시작하기보다 포기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이 비교를 조심스럽게 풀어줍니다. 과거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 생활, 회복력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사람은 결과만 보게 됩니다. 과정은 사라지고 중간의 작은 변화들은 의미를 잃습니다. 이때부터 변화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에서 하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오늘은 어떤가요? 이 질문은 비교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비교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이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기준을 받아들인 분들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어제보다 조금만 덜 힘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를 아주 멀리 밀어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자책의 이유가 아니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비교가 사람을 멈추게 할 때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대화 대상입니다. 몸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포기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완벽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포기를 앞당기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벽하려는 생각은 겉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하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하지만 진료실에서 이 말은 포기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완벽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계획은 생각만 해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은 행동을 미루게 만듭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완벽주의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 말 속에는 실패를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너무 높게 씁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강도로. 이 계획은 며칠은 가능해도 생활 전체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의사들이 완벽을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날이 곧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로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흐트러지니까 다 의미 없어졌어요. 이 말은 완벽주의가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어긋남이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의사들은 이때 완벽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치웁니다. 대신 충분히 괜찮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은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하루를 쉬어도 며칠을 놓쳐도 다시 시작하면 환경은 또 바뀝니다. 혈관은 연속성보다 방향에 더 민감합니다. 완벽을 내려놓는 순간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은 조금 하고 내일은 쉬어도 됩니다. 이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성실함보다 유연함입니다.
몸의 상태는 매일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완벽보다 유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지되는 변화만이 환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혈관은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래도 대충 하는 건 의미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아야 포기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면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그 선택이 생활이 됩니다. 이 생활이 혈관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자주 보는 포기 패턴들, 그리고 그 패턴을 어떻게 끊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자주 보는 포기 패턴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는 달라도 멈추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조금 하다가 아예 그만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생겨 생활을 조금 바꿉니다.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럴 땐 안 하는 게 낫다. 의사들은 이 선택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의 몸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이어가면 다른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또 다른 패턴은 계속 방법만 바꾸는 경우입니다. 하나를 조금 해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떤 방법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채 시간만 흐릅니다. 이 패턴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각 방법의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조금만 느리면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은 이 과정을 기다림 없이 결론을 내리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또 하나의 패턴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걱정은 계속하는 상태입니다. 변화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의사들이 이 패턴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환자분이 이미 많은 에너지를 걱정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아무 방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모습은 과거의 실패 경험에 계속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 한마디가 현재의 선택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 실패가 지금의 조건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나이, 생활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실패를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차이를 쉽게 놓칩니다. 의사들은 이 패턴을 끊기 위해 아주 작은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만 확인해 봅시다. 이 기준은 사람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진료실에서 이 기준을 받아들인 분들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아예 멈추지는 말자. 이 생각 하나가 포기를 아주 멀리 밀어냅니다. 의사들이 포기 패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멈춥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같은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자주 이렇게 멈췄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자책의 이유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포기를 만드는 패턴은 의식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하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그 패턴은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패턴들을 현실적으로 막아줄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사람을 끝까지 가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기를 막는 기준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시작할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포기를 부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의 선택이 어제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고 있나요? 이 기준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고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기준을 함께 세우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줄면 포기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숫자보다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마쳤을 때 조금 덜 지친 느낌, 아침에 몸이 덜 굳은 상태, 이런 신호들이 기준이 됩니다. 의사들은 이 신호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기준을 숫자로만 보려 하면 사람은 다시 지치게 됩니다. 검사 수치, 체중, 눈에 보이는 결과. 이것들은 중요하지만 항상 가장 먼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몸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게 환경에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숫자보다 먼저 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며칠 쉬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포기는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 기준을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쉬는 것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쉬는 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몸이 조정할 시간을 주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막는 기준은 계속 달리는 기준이 아니라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사람은 자신을 몰아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아쓰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상태가 매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모든 날을 재단하려 하면 포기가 더 빨라집니다. 의사들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포기를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기준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포기를 막는 기준입니다. 포기를 막는 것은 강한 결심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여지입니다. 이 여지가 남아있다면 변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한번 포기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 포기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의사로서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가벼운 시작점입니다.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몸이 완전히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험은 다시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부담이었는지, 어디서 지쳤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범위를 줄입니다. 해야 할 일을 늘리는 대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시작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예전과 같은 기준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야지. 이 말은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부담도 같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말고 오늘까지만. 하루 단위의 기준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다시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몸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 하루의 리듬을 다시 느끼는 감각. 이 연결이 생기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의사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조금 덧붙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의 생활에 아주 작은 변화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실패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걷고 있다면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것, 이미 쉬고 있다면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다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피해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예전에 나와도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하는가? 이 기준은 아주 정직합니다. 몸은 즉시 대답합니다. 조금 덜 피곤하거나 긴장이 조금 풀린 느낌. 이 신호가 나타난다면 시작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 다시 시작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버텨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항상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생각보다 아주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의사로서 이 말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되돌려 드립니다. 지금의 하루가 어제와 완전히 같은가요? 대부분은 잠시 멈춥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아주 작더라도 그것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은 이 작은 차이를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포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아직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피곤하거나 하루의 끝이 조금 더 편안하다면 몸은 이미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의사들이 지금 이 시점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아직 반응이 남아있을 때 선택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계속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을 조금 넓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일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여지가 있으면 사람은 자신을 몰아쓰지 않습니다. 몰아쓰지 않아야 변화는 오래 갑니다. 의사들은 이 지속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의 선택은 하신 것입니다. 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은 조금 덜 힘들었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혈관은 그 느낌을 다음 날로 이어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면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도 선택은 계속 가능합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포기는 하나의 선택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아직 다른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선택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꾸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만 열어 두십시오. 이 영상이 불안을 키우는 영상이 아니라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의사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오늘 느낀 점이나 작은 변화 하나를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중장년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선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기를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